안녕하십니까. 안세해결 대표 박윤정 회사입니다. 오늘 제 596강은요. 부동산에 대해서 개인이 부담부증여하고 그럴 때 양도소득세하고 이제 일부가 있죠. 전액증여 부분은 증여세지만 전액증여에 대한 증여세와 어떤 그 행위의 비교를 해보겠습니다. 대충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재산 규모가 5억, 10억, 30억 이렇게 올라가는 부동산이나 주택이 있을 때 세율 구조가 이제 이렇게 10%부터 올라가죠. 그럴 때 전액증여는 이렇게 이제 포물곡선을 긋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부담부증여는 이제 이렇게 재산의 한 주택에서 전세금에 대한 부담부증여는 양도세로 내고 순액에 대한 전액증여는 이제 증여세를 내기 때문에 세금이 배분도 되고 또 양도세는 1억까지 10%지만 그 다음부터 이제 40%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부담부증여로 해서 가르면 이 금액이 낮을 때는 이제 좀 더 많아요. 아무래도 양도세가 좀 높으니까 양도세가. 그러나 10억 초과되면 이제 당연히 증여세율이 높으면서 이 하나의 세금으로 가기 때문에 또 높은 세율로 간다. 그래서 한 10억 초과부터는 이제 부담부증여보다 전액증여가 더 높고 그 전 이하 단계에서는 부담부증여를 쪼개서 주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.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. 그걸 한번 차곡차곡 보겠습니다. 이것은 우리 안세채경 채널, 이번 토끼년에 1월 첫 토에 내지에 제가 이렇게 쓴 거를 원전을 하고 있어요. 쭉 뽑았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그 금액의 구분별로 전액증여하고 부담부증여가 어떤 세금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5억까지라고 치면 이제 내 집이 5억짜리다, 내 부동산이 5억짜리다 그러면 5억까지에 대해서 이제 전액증여일 때는 1억까지는 10%고 초과 4억에 대해서 20%의 세율이니까 이제 아직도 20%의 세율 구간이라서 낮아요, 그죠? 그러나 부담부증여하면 전세금 해당액은 양도세율을 이 취득원가하고 양도가에서의 그 비율대로 안분해가지고 양도세를 내는데, 양도세를 내는 구간은 8,800부터 아지가 20몇 %, 그 다음부터 30몇 % 뛰니까 아무래도 증여세의 그 1, 20% 구간보다 높아서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세까지 합산한 세금은 더 많을 수도 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안분해야 되고, 나머지 이제 순증여 부분은 이제 증여세를 내게 되지만, 이제 이 부담부증여로 많이 이렇게 금액이 갈라졌으니까 그것도 또 낮은 세금을 적용받아요. 그래서 이 5억짜리 구간 단계에서는 대체로 이제 전액을 단순 증여하는 게 더 낫다. 왜냐하면 양도세가 올라가는 거를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어떤 자기 집이 5억부터 10억 사이다. 그럴 때는 이제 1억 초과까지 이제 10%, 초과 4억에 대해서 20%, 초과에 대해서 30%니까 10억, 5억 초과에 대해서는 이제 30% 적용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전액증여의 경우는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이고, 그러나 부담부증여는 역시 그 부담된 전세금만큼은 양도세로 이제 계산하고 나머지 순증여액의 증여세로 이제 계산이 되는 건데, 그럴 때 이제 그 세율 구조가 그때쯤 되면 10억 단계에서는 비슷한 세율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전액증여 하나, 부담부증여를 하나, 이렇게 하나 비슷한 규모의 세금이 나온다. 이런 얘기죠. 반분돼서. 그래서 비슷해지는 세금 구조가 나오게 돼 있고.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떤 집이 10억부터 30억 사이다. 그러면 이제 좀 큰 집이죠. 비싼 집. 부잣집 같은 경우죠. 이럴 때 이제 1억까지는 이제 10%, 1억부터 5억까지는 20%, 5억부터 이제 30억까지가 30% 이렇게 되죠. 그죠? 이렇게 돼서 30억 초과에 대해서 이제 40% 이렇게 되는데, 이럴 때는 이제 전액증여에 대한 세율이 이제 아무래도 하나의 세금으로 꽤 높은 세율을 30%, 40%까지 따라가니까 양도세만큼 이제 가는 거예요. 근데 하나의 세금이기 때문에 어떤 세금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떤 과세가액에 대해서 하나일 때에 다단계 누진세를 높은 세율을 적용받지만 이거를 꺾어가지고 하나로 꺾고 또 하나로 꺾어서 하나는 증여세, 하나는 양도세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다단계 누진세율 에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낮은 세율을 두 번 적용받기 때문에 유리할 수가 있다. 그런 얘기죠. 이렇게 되면 이제
그런 개념이 나오고, 그럴 때 그 부담부 증여가 이렇게 이제 큰 금액을 꺾어서 두 개의 낮은 세금으로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담부 증여는 그 세금 두 개, 양도세하고 부담부에 대한 양도세 플러스 순액 증여 부분에 대한 증여세를 내더라도 단일 적용에 따른 이 증여세보다 좀 더 낮게 나온다, 그런 얘기죠. 그래서 이 부담부 증여를 꺾어 하는 것이 더 유리한 계산 구조가 나온다. 합산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. 이거는 해보면 이제 복잡한데, 이제 이렇게 해봐서 누구한테, 세무사한테나 회계사한테 물어봐가지고 자기가 한번 홈택스에 들어가서 이걸 숫자를 집어넣으면 나오게 돼 있어요. 자, 만약에 어떤 집이나 부동산이 30억을 초과했다. 그건 이제 되게 큰 거죠. 왜냐하면 이제 1억 30억 초과되면 1억까지 10%, 그 다음에 1억부터 5억까지 이제 20%, 5억부터 10억까지 30%, 10억 초과에 대해 40%, 30억 초과에 대해 40, 50%, 이 높은 세율을 이제 다 한 번씩 적용받아 보는 거예요. 적용받아 보는 거니까 당연히 이 순액, 단순 전액 증여가 꽤 세율 구조를 40%, 50%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꽤 높게 나온다. 그러나 역시 이 단계에서 만약에 두 개를 꺾어가지고 부담부 증여를 하면은 이제 하나, 순전액 증여는 증여세니까 높은 세율 구조 50%까지 타고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고, 양도소득세도 이제 최고 세율 40% 정도, 49% 적용한다 하더라도 두 개를 꺾었으니까 아무래도 세금이 더 낮을 수가 있어요. 이럴 땐 무조건 금액이 30억 초과되는 큰 부동산의 경우는 부담부 증여를 해야만 이제 총 세금이 낮아지는데, 문제는 이제 전액 증여하면 이제 아예 증여세 한 번으로 가지만, 부담부 증여하면 그 부담된 그 전세금에 대해서는 계속 자녀나 누구한테 아직도 부채로 남고, 그것을 자기가 자기 돈으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또 나중에 또 부모가 준다면 종합소득세를 낸 세금으로 또 내야 되기 때문에 꽤 세금 부담이 된다. 그래서 이렇게 부담부 증여가 당장의 세금은 유리할지 모르지만 총괄 세금으로 볼 때는 부담부 증여도 역시 세금을 안고 가는 것이다. 왜냐하면 전세금에 대해서는 다시 또 자녀가 다 자기 돈으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갚지 못하면 다시 또 증여의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두 번의 세금이 나올 수가 있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5억까지는 단순 증여가, 전액 증여가 유리하고, 10억 정도의 부동산이면 그 전액 증여나 부담부 증여가 거의 비슷하고, 10억부터 30억부터는 이제 30억까지는 이제 그 부담부 증여가 좀 더 유리하기 시작한다. 왜냐하면 세금 구조에서 그 다음에 30억 초과되면 갈라가지고 부담부 증여하는 게 무조건 세금은 유리하다. 그러나 전세금에 대한 나머지 향후의 증여 문제는 아직도 계속 남고 있다. 그런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해 이제 토끼해에 이제 이런 걸 생각할 때 한번 감안해 보시라고 제가 연초에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안세금의 대표 박인종 회계사였습니다.